강달러가 지속되는 중 왜 지속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보이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의 원리부터 짚어볼까요? 환율이란 두 나라의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달러를 많이 살수록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많이 팔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쉽죠? 자, 환율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다음으로 기축통화라는 건데요. 기축통화란 국제 단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어떤 돈이 기축통화냐의 논제는 아직도 경제학에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현재 명확히 어떤 게 기축통화냐를 확실하게 정의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지 따져볼 수는 있어요. 기축통화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해당 통화 발행 국가의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압도적인 우위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압도적인 금 보유량 또 굉장히 많은 양의 무역 적자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나라고, 세 번째로는 금융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금융시장이 존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신용도와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들으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미국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가치를 인정받는 금을 기축통화라고 보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기축통화는 이만하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하실 점은 기축통화는 현재 미국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양적 완화, 테이퍼링, 긴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너무 딥하면 어지럽고 힘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양적 완화는 기존의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법과는 다르게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테이퍼링은 뜻으로 점점 가늘어지다, 가늘게 만들다라는 뜻의 영단어 테이퍼의 동명사꼴인데요.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의미하는 출구 전략의 일종입니다. 마지막으로 긴축은 양적 완화에 대비되는 말로 시장이 풀리는 돈의 유입을 줄인다라는 뜻인데, 결국 순서는 양적 완화, 테이퍼링, 긴축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빌드업을 한 건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에 침체기가 와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니까 테이퍼링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긴축을 시켜 돈의 유입을 줄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강달러가 지속되는 이유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정책을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금리 인상을 하면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돈이 귀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어디까지 인상시킬 예정인지 알아본다면 시장이나 윌가는 4.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과 같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일시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경기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업자 증가 및 과소비 제한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든 나라들은 초인플레이션 위기에 처하여 식품 및 기타 필수 소비재를 구매하기 위해 화폐를 한 트럭씩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달러가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말을 종합히 예시를 들자면 현재 아프리카 남미의 나라들이 IMF 구제금융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매출 비중에서 수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고, 강달러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매출을 중요시하는 증시에서는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달러 강세에 대한 한국의 미래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강달러 시대까지 대면하여 한국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자산은 안 좋을 전망이고, 원유 가격 상승은 모든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며 심지어 원유는 달러로 구매합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에도 아이폰 14의 경우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므로 16만원에서 33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웬만한 기업들은 가격을 달러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아이폰 가격이 전년에 비해 많이 상승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야기의 중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조금 나왔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란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오르는 현상, 혹은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 말로는 디스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대개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초인플레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한 참고 지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표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합니다. 구매 동향 및 인플레이션의 반등을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이고요.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밑달러와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란 뜻이며, 낮은 경우는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달러 강세,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 찾고 어느 정도 이해하느라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이 밖에도 투촉박자식 정보 TMI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정도는
부탁드려도 되겠죠? 아 근데 이왕 누르신 거 구독.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툭적 박사였습니다.